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무투표 기초의원 선거구가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만 등록한 건데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할 기회가 없어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김포시장 후보들은 지역민의 수건인 교통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듯 다른 후보들의 공약 비교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천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LG엘로비전이 김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 농협에서 구매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무투표 기초의원 선거구가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만 등록을 한 건데요. 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할 기회가 없이 당선자를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인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40곳. 이 중 10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2명을 뽑는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1명씩만 나온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기초의원 선거구가 한 곳뿐이었고 2010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선거구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가 아닌 2인 선거구제가 확대가 되면서 또 거대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게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등록 후보자를 당선자로 보기 때문에 유권자가 원하지 않아도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소수 정당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권이 투표권이 박탈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대 양당제라는 큰 흐름에 제도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는 이상 인천 지역 기초의원 무투표 선거구는 부평구 가마 선거구와 계양구 가나다 선거구, 연수구 다라 선거구와 남동구 가바 선거구, 옹진군 나 선거구 등 모두 10곳입니다. 선거법상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고 선거일에 당선자 신분이 됩니다. 기초의회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해온 시각에서는 투표를 통한 후보 검증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무투표 당선이 늘면서 지방자치가 양당 구도의 지방정치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장 후보들은 지역민의 수건인 교통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듯 다른 후보들의 공약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번 김포시장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교통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는 중단 없는 김포발전이라는 슬로건을 교통공약에도 반영했습니다. 지역민 요구가 뜨거웠던 GTX와 5호선, 2호선 지하철 연장 문제는 보완과 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 후보는 경제성 확보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족 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정이 멈추지 않고 연속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출퇴근길의 어려움들,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교통 과제로 5호선 연장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 서울 간 3자 협상안은 김 후보가 난항에 빠진 5호선 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꺼내든 카드입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된 수변도시는 김 후보가 꿈꾸는 김포의 미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과 GTX-D를 실현하고요. 공공 복합 문화 인프라를 건립을 하고 아름다운 수변 도시길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4번 박우식 후보는 GTX 논란 당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을 대표한 김포시 의원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 후보의 슈퍼시티 김포를 위한 7대 공약에도 차별 없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단연 1번입니다. 대통령과 1대1 단판을 지어서라도 축소된 노선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교통 관련 공약은 제가 양당 시장 후보들에게 이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국토부 확정고시는 잘못됐기 때문에 작년 국토부 확정고시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무소속 5번 이주성 후보는 교통 문제 해법을 국제도시에서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김포를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을 유치하고 교통인프라를 채우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시죠? 네, 그 송도 국제도시보다 더 멋지고 큰 김포 국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하철 GTX를 빨리 개통하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김포시장 후보들의 교통 공약.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0일 오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부천을 찾아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영석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올라 국회의원 시절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정활동 과정 등을 통해 익숙했던 부천을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천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낯설게 생각했던 땅 부천에서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지방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안 부천 시민들의 삶은 방치됐다면서 도지사가 돼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선택이 아닌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진단의 행정적 절차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바깥거리가 정당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유명 정치인들의 행보와 광역, 기초단체장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은 토론과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와 정당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보다 후보자들 간의 공방과 갈등의 모습을 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흑색 선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투표를 하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선거 후보자들이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약은 선거 공보물과 방송 토론 대담, 언론기사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책 공약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역교통망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천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미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먼저 서해선 개통으로 부천과 김포공항을 거치는 안산과 일산 간의 복선 전철망이 구축됐는데요. 자, 이로 인해 부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한 호재로 지역 일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도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률이 거의 20% 후반대 30%까지 육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서남권의 가장 문제였던 이런 광역교통망이 이제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소사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매매가와 분양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제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했는데요. 부천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5%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사 인근 지역에 일단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가 재건축이랑 재개발의 연안에 들어온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소사역 인근으로 이제 교통 호재 전후로 이제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 약 한 15%에서 30%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소사 인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선 전철선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은 주요 이제 업무 지역으로 좀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직장을 둔 이들 신거주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현재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권에서 올 8월에 이제 임대차 만기가 되는 시점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또 이게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금 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또 조합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득이 됐는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길이 뚫리는 호재,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되는 호재에는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상승하다가 계단 형식으로 조금 이제 미미하게 이제 지속적 관망세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시세 차익을 좀 바라시고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LG엘로비전이 김포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지역 농협에서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담겨 있는데요.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받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100가정의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활적으로 필요한 필수품들을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필요한 분들께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해 낡은 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비용을 지원하는 마을은 작전대로 261 구역인데요. 단독주택은 한 세대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은 공사비 80% 한도 내에서 세대별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월 17일까지 계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방에 있지 말고 선거하러 나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방방곡곡 포스터 붙고 여러 공약들도 말하는데 선거 끝나고 보면 항상 거기서 거기더라.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방방곡곡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거침없는 투표 행사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방송을 통해 느껴보자. 선거를 통한 집안 일꾼 뽑기. 거침없이 뽑아보자. 지역 청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방 뛰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선거에도 불참하고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게요. 거리마다 청년들이 넘쳐나는 경주시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방곡곡 힘이 안 든 곳이 없습니다. 선물과 같은 희망을 안겨줄 분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분들로 뽑읍시다.